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국 석유와 그리고 한국 석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 조금 격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의견 차이가 좁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지금 약간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들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자, 28 전쟁, 카이로 평화회의에서 공동선언 없이 종료,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쵸?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교전,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서한지구, 모스크 인근 무장시설 타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식시장은 지정학적인 이런 위험에 한 차례 하방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물론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나 뭐 이런 원자재 쪽에 이런 급등락이 조금 심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뭐가 된다?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었을 때다. 물론 전쟁이 나오고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보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식시장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게 국위선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그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대장주가 된 겁니다. 왜? 고가 매물을 이미 소화를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시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빠질까요? 자,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내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하락하는 이유가 왜 이럴까요? 이건 역시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고가에서는 뭐가 생긴다?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그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슈에 의해서, 즉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이런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실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시세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천연가스, 지금 중요한 건 유가보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원래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장기 움직임을 보면, 자, 20년과 21년에 천연가스가 몇 배가 상승했죠? 한 4배, 5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지금에 나오는 이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을 다시 만든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유국들의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유국에 의해서 유가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유가가 이 고가 구간인 한 100불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면 수요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수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대한 저항 구간이 100불 초반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자, 전쟁이 났고, 그렇죠? 중동 쪽의 불안으로 확전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겨울이 오죠. 그렇죠? 겨울이 옵니다. 또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이제 막 지나가는 시점, 작년 22년 초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정도의 시세가 나왔죠. 이런 정도의 시세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상승폭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상승폭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고가에 대한 매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정도의 이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알고 대응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다. 그렇죠? 가격 전략. 하지만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자, 흥구석유 혼자만 계속된 시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이, 즉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구석유를 토대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꼽자면 반도체 쪽을 들 수 있는데 그건 HBM 때문입니다. HBM이 굉장한 기술이다.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밖에 못한다. 이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석권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기는 맞지만 무엇보다 이건 새로운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새로운 수요가 끝나고 기존 수요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반도체 쪽이다. 대형주 쪽에서는. 근데 단기적으로 이쪽을 기다리면서 즉 가격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흥구석유를 가격적인 분석을 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싹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가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주말에 미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움직였는데 보세요. 10월 21일 날 그쵸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간단합니다. 지금 미증시의 하락 요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뭐 주가가 내린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소 낮게 평가되어 있었던 금리에 대한 수준 기준금리 대비해서겠죠. 그렇죠? 원래 기준금리는 5.5%인데 10년물 금리는 거의 한 4%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3%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3, 4개월 전에도 기준금리는 5% 전후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건 왜 낮게 평가되어 있었을까요? 10년 뒤에 5%의 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내에서 뭐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고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상황에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합니다. 그러면 채권금리는요.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의 내용을 빗대어서 뭐 기준금리가 15%, 20%씩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경기에 대한 사이즈가 그때와 지금과는 다릅니다. 8, 90년도와 지금의 경기에 있는 수준은 사실상 달라요. 지금은 미국이 범접할 수 없는 1등 국가죠. 그렇죠?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범접할 수 없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를 지금은 갔을 경우에는 재앙이 온다. 그걸 파월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지금 파월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거든. 그렇죠? 명예를 지키고 내려가도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파월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재산이 뭐 한 1,000억대에 이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원래 변호사로 오래 활동을 했고 기업 인수합병 전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유태인 계열의 그 연준 의장이 아니에요. 거의 유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월의 목적은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종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중요한 건 장 시작 전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다만 5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S&T 에너지 10월 20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대략 20% 정도의 수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엘컴텍, 한국석유 마찬가지로 자, 뭐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했을 때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근데 기준이 되는 건 뭐다? 흥국석유예요. 그렇죠? 흥국석유다. 이런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만 그러냐?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가 됐다? 여기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잡아냈다. 그렇죠? 10월 19일 언제 나갔다? 9시 4분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이 보이시나요? 8시 54분에 주문이 나간 거. 자, 8시 54분에 10월 19일 매매 대성산업. 그쵸? 매매가 나갔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흥구석유와 함께 관련된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 3.5% 출발이 됐죠. 장시작 전에 나갔습니다. 장시작 전에. 사전에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진짜. 근데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시가 3.5% 상승, 고가 29.7% 상한가죠. 그리고 종가 26.2%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대성산업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제가 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 주식을 예상하지 않아요. 절대 예측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매매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흥구석유는 이미 신고가 구간을 완성하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즉 대략 한 9월 말 10월 초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터졌어요. 자, 전쟁이 터지면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유가가 들썩거렸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시장은 앞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주지만 시세로 보여준다. 즉 가격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대성산업을 매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흥구석유의 움직임을 추적을 했어야 사전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어떻죠? 흥구석유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서 가죠. 그렇죠? 근데 대성에너지는 이미 가치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대성에너지를 매매했을 바에는 흥구석유를 매매하죠. 기다렸다가. 근데 이런 구간까지도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왜? 주식시장은 가장 이점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철저하게 앞세워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흥구석유와 같은 대장주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도 20% 이상의 급등세를 내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뿐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JCN 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매매는 사실상 놀라울 정도의 성과입니다. 이것뿐이냐? 쭉 올려보시면 계속해서 나오죠.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자, 피델릭스 8시 56분 주문이 나가고 피델릭스 이날 상한가 마감. 그리고 쭉 올려보면 그 전에 극동유화 왜 나갔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날은 10월 17일 장 초반에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 중에 9시 24분에 진행이 됐고 극동유화도 당연히 흥구석유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언제 한다? 사전에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다. 그게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계속된 종목들이 나갑니다. 뭐 DIT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일주일 정도 만에. 그리고 뭐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시장 무시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대성산업 여기 이런 종목들이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장주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내가 장중에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고, 이런 내용이 가능하게 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대시세 종목을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자, 흥구석의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힘내라고. 자료나 장중의 내용들 만들어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